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컬럼니스트 이호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성공했거나 또는 성공할 가능성이 좀 많은 그런 제품들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주로 소개를 했었었는데요. 네. 오늘은 좀 많은 기업들이 지우고 싶어하는 역사, 그러니까 실패한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디자인이 이상해서 실패한 제품들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못생겨서 망한 그런 제품들이겠죠. 네, 못생겨서 망했다. 사실 요즘 디지털 제품들은 워낙 뛰어난 디자인과 정말 디자인도 스마트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대체 어떻게 못생겼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그 외형이 못생긴 제품이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겉보기가 좋지 않아서 실패한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모토로라의 로커 E1이라는 제품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기 전에 발표된 세계 최초로 아이튠즈를 사용할 수 있었던 휴대폰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폰의 선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못생겨 보이네요. 근데 이 제품이 실제로 2005년 애플 공식 이벤트에서 발표된 그런 제품이에요. 100여 곡의 음악을 담을 수가 있었는데요. 나오기 전에는 애플이 이제 휴대폰을 내놓는다 이래서 꽤 관심을 받았는데 제품 발표 이후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쓰기도 불편하고 못생긴 폰을 이제 아무도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제품으로 인해서 좀 화가 난 스티브 잡스가 직접 휴대폰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하니까요. 이 제품 때문에 아이폰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반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에 민감했던 걸로 유명한데 이 모토로라 기대를 했는데 완전히 기대를 저버려서 그래도 아이폰이 나왔군요. 그래서 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둔탁하다 이런 모습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디자인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된 거죠? 이걸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업그레이드 역설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제품들을 쭉 보시면 기본적인 기능은 크게 다르지도 않은 제품에 좀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이제 해마다 신제품이라고 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신제품을 내놓기 위해서 기능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역설인데요. 이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단순히 기존에 있는 휴대폰에 아이팟 기능을 추가한 거죠. 아이폰처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됐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겁니다. 또 반면 또 너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서 실패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긴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실패를 했던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010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은 킨 스마트폰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쿼티 키보드와 윈도우 모바일 시스템을 탑재한 저가형 폰이었는데요. 하드웨어 명가인 MS에서 직접 만드는 첫 번째 스마트폰이라 좀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가격도 2년 약정일 경우에는 한 $50 정도로 저렴한 데다가 사각형의 매우 특이한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돈만 해도 약 $10억, 그러니까 하나로 1조 원 정도가 들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 기기로 따지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은데 왜 망했을까요? 시장에서는 정말로 처절하게 실패를 했었는데요. 판매 2달 만에 철수를 했을 정도입니다. 이게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이 제품이 스마트폰이면서 스마트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폰이 저렴한 건 괜찮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기능은 다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균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앱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 카카오톡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스마트폰이었던 거죠. 게다가 좀 생긴 것도 장난감처럼 생긴 데다가 당시 트렌드와는 다르게 두께가 좀 많이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들여도 균형 잡힌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좀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었죠. 돈은 돈대로 투자했는데 스마트폰인 척 했던 아이군요. 그렇다면 또 다른 실패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너무 특이해서 실패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이제 디지신치 아이스멜이라는 이름의 제품인데요. 오감 중 하나인 후각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냄새를 재현하는 장치입니다. 장치에 내장된 128가지 향기를 조합해서 웹사이트에서 지정된 그런 향기를 사람들이 직접 맡을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을 본다거나 또는 어떤 사진 같은 것을 봤을 때 그 제품 냄새, 음식의 냄새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긴 제품을 원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대로 향기를 재현하는데도 좀 실패했고요. 또 다른 제품으로는 이제 아이패드용 영상 통화 장치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i2i라고 불리는 제품이 있었는데요.
간단히 아이패드를 끼우기만 하면 손대지 않고 편리하게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어찌 보면 옛날 SF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생긴 그런 장치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누가 이런 걸 책상에 올려놓고 싶어 할까요? 좀 앞서갔다고 할까요? 좀 신기한 제품들도 많고 우리가 기대했던 작품들인데 의외로 반응이 시원찮았네요. 근데 의외로 잘 알려지고 유명했는데 의외로 망한 제품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제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실패작이라면 역시 구글 글래스와 세그웨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 세그웨이 같은 경우에는요, 출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자동차처럼 인류의 문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받았던 제품이거든요. 예. 최고 시속 20km 정도에 달하고요. 굉장히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걷고 생활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알려줬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나와 보니까 그냥 서서 타는 전기 스쿠터였던 거죠. 세그웨이 더 큰 문제는 좀 따로 있었는데요. 네. 또 비싼 가격도 비싼 가격이지만 이 제품을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 걷기조차도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아니면은 좀 돈 자랑하는 그런 사람처럼 쳐다본다는 겁니다. 네. 덕분에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고요. 레저 아니면 이제 경비업체 같은 데서 이용하는 업무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구글 글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웨어러블 기기의 선두 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왜 실패를 하게 됐나요? 사실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웨어러블 제품 붐을 아예 이 구글 글래스가 일으켰다라고 해야 되는지 과언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정말로 신선하고 좋은 제품이었거든요. 문제는 구글 글래스가 꼭 필요한 이유를 이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안경을 착용할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안경 쓰면 이게 눈이 가려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술에 집착해서 기기를 사용할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디지털 제품 세계에서는 좀 상당히 많은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예. 애플이 뭐 감성 이러는데 구글은 좀 감성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감성 제품을. 자, 그래도 이렇게 많은 실패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제품의 디자인이나 성능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 실패한 디지털 제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